행복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무행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봤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산속에서 좌선만 하는 스님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친근한 친구가 되어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행복쇼를 만들어 나갈 우리 광명, 법기, 그리고 유심칩 그리고 행복한 우리절 모든 도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전하는 행복한 방송 행복쇼는 같이 웃고 울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승님이신 운진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 끝에 좋은 일입니다 라는 긍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잘 될 거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언젠가부터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일로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긍정의 힘도 키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복쇼, 모두가 긍정이 되는 그날까지 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행복쇼 시작합니다. 난 포기할 수 없다고, 잘 해낼 수 있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고 시간은 흘러갔고, 이런 내 모습 답답하기만 한데 왜 나만 이러는 걸까? 다들 잘 해내는데 나 혼자만 앞으로 가지 못해. 이 길의 끝은 밝은 태양이 환하게 웃고 있는 미래가 될 거야.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도 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더 높이 날아 눈앞에 펼쳐진 내 꿈을 상상하며 활짝 웃을 거야. 지치고 넘어져 쓰러진다 해도 일어나면 돼. 괜찮아. 눈물로 지새우던 밤, 끊임없이 울던 날, 하염없이 슬픈 하루. 뭐든지 쉬운 일은 없다고 다들 그런 거라고, 이런 날 안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마웠어요. 쉽게 표현 못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서. 이 길의 끝은 밝은 태양이 환하게 웃고 있는 미래가 될 거야.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도 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내일은 더욱더 빛날 거야. 하루하루 소중히 순간마다 행복하게 살 테니까. 더 높이 날아 눈앞
행복쇼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참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영상도 많이 보게 되고요.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꺼내어 보기도 되고, 또 보관하고 있던 책들도 괜히 다 꺼내 보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자꾸 귀에 맴돌게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어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 본질을 놓치는 건 없나 하고 또 사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참 명상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행복쇼가 저 무행이를 공부시키려고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연히 보게 된 심채경 박사님이라는 분의 강연 내용을 듣게 됐는데요. 이게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보고 듣게 됐는데, 그 강연의 내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좋은 일입니다에서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강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인가? 실제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작가지요. 이 작가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 방면에서 사랑에 대해 조명을 하는데요. 그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순간을 즐기고 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저인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이 볼 때도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스님이 되겠다 하면 먼저 머리를 깎고 행자 생활을 6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기간을 지나서 4년간의 대학 생활과 같은 교육 시간을 가져요. 또 그 교육 기간이 지나도 계속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요, 사회의 모든 교육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겪고 나서 수행하겠다고 들어온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수행한다고 절에서 그냥 자리 틀고 앉아서 참선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지 않는 공부의 늪입니다. 이 나이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은요, 그 시간을 다 버틸 수 있는지, 또 그 시간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의 모든 기회비용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할 만큼 내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느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탐구를 해야 됩니다. 스님들도 남을 돕고 누굴 가르쳐주고 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첫 번째, 자기란 무엇인가?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는 것이 있나? 왜냐면은요, 이 나라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오늘은 스님이 되고 싶다가 내일은 신부님이 되고 싶고, 또 3일 뒤에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고, 이 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자아 중에 어떤 게 나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럴 때는 이런 판단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할 때
재밌는 거, 그게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스님이 된다는 게 스님이 될 운명이었나 보다 하는 것보다 이 스님 생활이 또 나를 찾아오는 보살들과 나누는 대화가 또 참선할 때의 고요함이 이 절법의 그 소탈함이 좋아지게 되고 재밌어지면 스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애가 있어야 나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무언가 결정할 때 좋은 거예요. 이게요, 행복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게 내 직업일 때 이것을 덕업일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요. 배구 선수 우리 김연경 선수 다 아시죠? 그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김연경 같은 선수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팬들 중에 그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교회는 성경, 절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예, 맞는 얘기지요. 이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면 너무 싫지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게 없어요. 나 잘난 척하는 거. 근데 이 김연경 선수는 나 잘난 척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 나 열심히 했고 나 잘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겸손한 것도 이상해요. 그죠? 예. 우리의 문화는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연경 선수의 예를 들어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저 모습이 너무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인다 이겁니다. 되게 본받아야 되는 자세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한다는 게 내가 김연경이야, 내가 최고 득점함이야, 그래서 나를 사랑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점도 있고 내가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것, 어제 잘못한 것도 나고 오늘 실수했던 것도 나고 매일 발전하려는 모습도 나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는 것도 나고 나의 부족한 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멋진 모습, 예쁜 모습만 사랑하면 너무나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난 부분, 나의 발자크스러운 면을 내가 제일 잘 알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는 게 어려운 일이면서도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게 이 가치 판단의 무게중심이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무게중심이 내 안에 있으면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판단의 기준도 내 안에 있을 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수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알고리즘의 추천대로 충실히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 알고리즘이 추천대로 따라가면 그게 내 취향입니까? 내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나란 존재를 너무 촘촘하게 가둬두면은요, 이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무게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이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게중심을 유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에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특정한 어떤 모양으로 내가 있기를 바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요, 조금 더 관대해져도 괜찮아요. 요즘에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열등감, 열패감이라고 하는 불안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교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옛날에는 그 비행기 타고 막 놀러 가고 그러면 그게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는 것도 안 되고 이 전세기 타고 놀러 가야지 자랑한다면서요. 이게 참 우픈 얘기입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열등감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 열등감이라는 것과 열등감 컴플렉스는 다릅니다. 내가 부족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열등감 컴플렉스입니다. 작은 키가 큰 보폭으로 걷는다든지, 어깨가 좁은 사람이 크게 부풀린다든지,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이건 자기 당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컴플렉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우리 그 김연경 선수 인터뷰로 돌아가 보면요, 그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할 때 거만하거나 오만해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시절에 김연경 선수는 키가 작은 선수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반전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키가 작아서 시합에 못 나갈 정도였다고 그래요. 자기는 경기에 뛰고 싶지만 계속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이제 누구나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죠. 나는 왜 못 뛰지? 나는 왜 키가 안 크지? 이거 배구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선수는 그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계속 봤다는 거예요. 계속 관찰을 하고, 이런 플레이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런 플레이를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계속 관찰했다는 거예요. 벤치에서 마치 자기가 감독인 것처럼 계속 관찰하면서 좀 플레이도 지시해보고요, 이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본인이 키가 훌쩍 자란 다음에 본인이 플레이를 하게 됐을 때 이 배구장의 흐름을, 이 경기장의 흐름을 너무 잘 아는 선수가 된 거죠. 우리가 살면서 벽을 마주했을 때, 완전히 주눅이 들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으세요. 꾸준히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으면요, 그걸 하세요. 말하는 걸 잘하면요, 그걸 하세요. 그럭저럭 지낼만 할 겁니다. 그럭저럭 실수하지 않아요. 그럭저럭 섞여서 살 수 있을 겁니다. 내 현재 위치에서 내가 뭘 잘하나를 둘러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스님이 된 뒤에 이 스님들은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제가 부처님인 것처럼 질문을 하시는 불자분들이 많죠. 이 처음에는요,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이 마치 모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도 하고요. 야, 근데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이거를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참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산책이라고 하죠. 이 불교에서는 포행이라고 합니다. 혼자 포행을 하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얘기하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자.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거 말고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불자분들이요, 그걸 막 연구를 해갖고요, 또 막 이렇게 찾아봐가지고요, 다음에 오면 저한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웃으면서
같이 떠들어요. 이게 이거더라고요, 스님. 이러면서요. 같이 공부를 시켜줘요. 같이 하는 거예요. 스님이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창피당할 줄 알았던 저의 교만이고 저를 믿지 못했던 저의 착각이었던 게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사랑합시다. 나를. 무행이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사나이 봄철이냐 봄봄, 씨약시 봄철이냐 봄봄, 삼색도 그늘 아래 봄나비 엉키었다. 늙은이 봄철이냐 봄봄, 젊은이 봄철이냐 봄봄, 그값 사댕기 끝에 단풍이 감기었다. 얼씨구 좋지 절씨구 좋아, 가잔다 어깨 겹고 안개 낀 산속으로 발을 맞춰 꽃 피는 발판으로. 얼씨구 좋지 절씨구 좋아, 가잔다 배를 저어 꿈 같은 강을 건너. 노래 부르자 헤이. 봄봄봄 봄봄봄 봄봄봄, 한 번 더. 봄봄봄 봄봄봄, 봄이 왔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룰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 따라와야지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는 게 괴롭기만 하고 남들과 비교만 하게 되고 부모 원망, 사회 원망만 하며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여러분들께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적 문제 외에 더 큰 무엇인가를 보지는 못하는 것이 아닐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약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출가한 스님으로 제 스스로 참회의 기도도 하고요. 염불도 하고 또 참선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난 날보다 많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조금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합니다.
스님들은 돈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이러는데 뭐가 행복하냐라고 물어들 보시는데요. 세상에 돈 없다고, 또 슬프다고, 세상이 밉다고 울기만 하면 이게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진흙탕이라고 울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암이 걸렸어요. 1년만 살아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됩니다. 울다가 가는 게 좋겠습니까? 웃다가 가는 게 좋겠습니까?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지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요, 스님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예, 말이 쉽습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마음이라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 행복쇼를 자주, 많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럼 긍정적이 될 겁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잡게 되면 자꾸 높은 것만 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가 못나 보이고 낮아 보이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는 그저 그렇게 생겼는데 친구 남자친구가 박보검처럼 잘생겼어요. 그럼 내가 불행한 거지요. 그래서 나도 박보검 같은 남자친구 만난다고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집니다. 그리고 만나는 게 누구다? 꼭 그런 사람들은 엉망진창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살다가 얼굴보다는 남자는 성격이더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요. 다 얼굴 보다가 안 꼬셔지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헌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다 라고 하지요. 예, 그런 겁니다. 세상은 목표를 조금만 낮게 잡으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내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제가 스님이 되고 나서 이 속세에서 높았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요. 매일 참선하고 염불하던 이 힘도 무시를 못합니다. 당연히 이 염불과 참선의 힘은요, 현재에 머물게 해주고 어려운 상황도 현실을 보게 해주고 제 마음의 맷집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절에서 생활하면요,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려놔라. 현재에 살아라. 욕심내지 마라. 평등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근데 이것도 커요. 매일 좋은 에너지를 받고 또 이런 말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요, 부정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울고 있던 제가 조금씩 울음을 멈추기 시작하고 가만히 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의 큰 자아가 문제의 해결책을 얘기해 줍니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네 몸이 편하고 싶어서 그래서 안주하려는 거잖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가 마음만 내면 넌 수행할 수 있잖아. 먹고 마시고 좋은 거 있고 다 그러고 싶지요. 제가 스님이 된 뒤에는 외제차 대신에 그 트럭 타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다니고 그래요. 시골 5일장 있으면은 장도 보러 가고요. 그때 트럭 창문 열고요, 산에서 내려 달리면 참 시원합니다. 나무 냄새가 참 좋아요. 또 시장에 가면요,
도너츠 튀기는 분이 하나씩 서비스 주고 그럽니다. 그것도 그렇게 맛있어요. 양복만 입고 다녔는데 양복 입고 다니면은 어디 앉지도 못해요. 주름 가면 또 벗어가지고 스팀 다리미로 다리고 손님 만날 때는 냄새 날까봐 향수도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승복이요, 정말 좋아요. 편해요. 뭐 좀 묻어도 막 그냥 입어요. 그리고 승복이 좀 구겨져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구겨진 줄 알아요. 또 아무데나 막 앉아도 좋아요. 스님들이 앉아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확실한 건 돈이 계속 많아진다고 행복이 커지지도 않아요. 그 괴로운 일 다 겪다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입니다.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이라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즐거울 때만 행복이라고 느낀다면 그 즐거움을 쫓아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욕심도 좀 내려놓고요. 성질도 좀 죽이고 계속 이어폰을 끼든 핸드폰을 켜놓든 이 행복쇼도 계속 틀어놔 보세요.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물들어갑니다. 행복하다 보면 행복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웃고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웃게 돼요. 왜? 나만 안 웃고 있으면 이상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꾸 좋은 생각을 하시고 조금 내려놓는다 생각하시고 점심 드시면서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걸으면서도 햇볕이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비가 오면 또 비가 온다, 빗소리가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 비웃지도 마세요. 다 나하고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도 힘들겠다. 그리고 좀 웃어주세요. 힘든 일 아니잖아요. 먼저 인사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인사해요. 번져 나갈 겁니다. 내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울고 있고 슬퍼하고 좀 이러지 말고요.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련을 끊임없이 지고 있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삶도 행복해지고 죽음마저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살림살이 70%는요, 손도 안 댄 것들이 많답니다. 실제로 쓰는 건 30%밖에 안 된대요. 이거 욕심 아닙니까?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안 쓰는데도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좀 홀가분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좀 걷어낼 거 걷어내고 좀 가볍게 다닙시다. 마음에서 좀 필요 없는 거 버리고요. 홀가분하게 다니자 이겁니다.
부디 내 주변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부디 내 욕심을 좀 내려놓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부디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하길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부자이면 나는 부자입니다. 내 마음이 알고 있으면 나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웃자고 하면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모두 마음 따라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무행이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제 스승님이십니다. 행복, 허영자. 눈이랑 손이랑 깨끗이 씻고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깜짝 놀랄 만큼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딘가에 꼭 있을 거야. 아이들이 보물찾기 놀이할 때 보물을 감춰두는 바위 틈새 같은 데에, 나무구멍 같은 데에 행복은 아기자기 숨겨져 있을 거야.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무행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